네, 안녕하세요. 2장 마지막 부분 하도록 할게요. 1, 2주 하다 말 것 같은 온라인 강의가 아마 이번 학기 내내 계속될 것 같은 불안한 예감이 드는데, 이게 그런 일이 없기를 빌어야겠죠, 그죠? 네. DNA 더블 스트랜드 헬릭스. 여기서 뭐, 엔티패럴렐을 하다는 것은, 그 의미는 지난 시간에 잘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이 구조에서 엔타이 패럴렐 하다는 거하고, 그죠? 방향이 서로 다르죠? 그리고 메이저 그루브하고 마이너 그루브를 갖다가 좀 이해를 잘 하시면 돼요. 메이저 그루브하고 마이너 그루브, 사실 DNA에 결합하는 대부분의 단백질들이 여기 붙어가지고 DNA 염기 서열을, 이게 이쪽이 염기죠. 노란 건 인산 포스페이트 백본이고, 여기가 염기하고 뭐 당이 이쪽에 이렇게 있는데, 사실 DNA에 결합하는 단백질들이 DNA 염기 서열을 읽어서 자기가 결합할 위치에 가서 결합하게 되죠. 얘네들이 뭐 눈이 있냐? 뭐 그런 것도 아니고, ATGC를 어떻게 읽냐 하면은 가서 만져보는 거죠. 서로 분자가 결합해서 대충 이 정도, 그러니까 분자와 분자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단백질이 DNA의 염기 서열을 인식한다고 보면 돼요. DNA 왜 단백질이 붙어야 되냐? DNA 뭐 그 중합을 하려면은, 레플리케이션을 하려면은 DNA 폴리머레이즈 같은 효소들이 결합해야 되죠. 뭐 트랜스크립션 팩터, 전사인자 이런 것들도 붙을 테고, 또 다른 케이스로 DNA를 뭐 잘라야 하는 경우 우리 지연 요소 같은 것들, 이것도 역시 DNA의 염기 서열에 결합해서 그걸 알아보고 거기를 자르는 거죠. 그런데 DNA 염기 서열을 잘 보이는 위치가 바로 DNA의 메이저 그루브라는 거죠. 반면에 뒤쪽은 마이너 그루브죠. 자, DNA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길다란 더블 헬릭스를 꼬이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죠? 이렇게 길다란 짝대기라고 생각하면 이걸 꼬우면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꼬이겠죠, 이렇게 프로딩딩하죠. 이게 꼬이겠죠. 그럼 여기 앞면은 앞면 따라 이렇게 가게 되고, 뒷면은 뒷면 따라 이렇게 가게 되죠. 자, 한 아파트 안에서 사는 사람들의 살림이 어떤가 보려면은 아파트의 앞쪽 거실 쪽 창문을 들여다봐야지. 저 집에는 엄청 비싼 땡쥐 LED 75인치짜리 500만 원짜리 TV가 있네. 이태리제 수입 소파가 있네. 좀 사나 보네. 빚만 많으면서. 그렇게 살림 수준을 알 수 있지만, 이 뒤에서 보면은, 이 뒷문에서 보면 뭐가 보일까? 그 다용도실에 빨래 널어 놓은 거 뭐 그런 거나 보이겠죠. 집에 살림 레벨을 알기가 힘들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DNA의 염기 서열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위치는 메이저 그루브, 즉 앞쪽이라는 거죠. 앞쪽. 자, 그거를 깨닫고 이 그림을 다시 보면은, 자, 메이저 그룹을 따라서 이렇게 갈 수 있는 거 따라서 가면은, 메이저 그룹은 메이저 그룹 쪽으로만 쭉 연결이 되고, 마이너 그룹은 마이너 그룹 쪽으로만 쭉 연결이 되고, 그죠? 이 아파트 그림을 잘 생각하시면은 메이저 그루브하고 마이너 그루브가 잘 이해가 될 거예요. 그죠? 이거 동영상인데, 이 동영상을 제가 여기서 틀면은 이 저작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잠깐 찾아드릴게요. 어디 있는지만. 자, 이렇게 검색하셔가지고요. 그죠? 자, 여기를 보시면은 이걸 알 수 있죠. 그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메이저 그루브와 마이너 그루브의 차이를 쉽게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DNA는 이렇게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 4개의 염기와 데옥시라이보스 당을 사용하고, RNA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유라실. DNA에서는 타이민이 쓰이고 RNA에서는 유라실이 쓰이고, 이 5탄당이 각각 다르죠. 이런 건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다 나와요. 그렇다면 왜 RNA에는 타이민 대신 유라실이 쓰이고 DNA에는 라이보스 대신 데옥시라이보스가 쓰이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이게 RNA에 쓰이는 라이보스야. 5탄당이죠. 탄소 하나, 둘, 셋, 넷,
5개, 그죠? 오각형이지만 하나는 산소고 나머지 다섯 번째 탄소는 이 오각형 바깥에 나와 있죠. 자, 2' 탄소, 2' 탄소에 OH가 달린 게 보이죠? 늘 그 정도는 선행합색의 달인 초등학생도 다 알아요. 그런데 왜 핵산의 당은 탄소 번호를 1, 2, 3, 4, 5라고 안 하고 1', 3, 2', 3', 4', 5', 프라임을 붙일까요? 내가 간단히 아는 게 나와서 참견 좀 할게. DNA는 염기의 탄소나 질소에 번호를 붙일 때 는 1, 2, 3, 4로 붙이거든. 그쵸? 여기 보시면은 염기에 1, 2, 3, 4, 5, 6, 7을 붙이기 때문에 헷갈리지 말라고 당에는 1', 2' 이렇게 프라임을 붙여서 부른다는 거죠. 자, 사실 지구상의 유전 정보 물질로 DNA보다 RNA가 먼저 사용되었지만 RNA 월드라고 예전에 있었죠. 자, 정보를 가진 고분자 물질 생체 내, 우리 세포 내 DNA, RNA, 두 개가 핵산이죠. 그리고 단백질이 있죠. 정보를 가진 고분자 물질. 서열. DNA나 RNA의 경우는 염기 서열, 단백질의 경우에는 아미노산 서열. 그 서열 자체에 의미가 있는 거죠. 반면에 뭐 탄수화물 같은 경우는 그 서열 자체에 무슨 커다란 정보가 없죠. 그냥 뭐 셀룰로즈 같은 경우에는 뭐 포도당이 쭉 연결된 거고. 그래서 정보를 가지고 있는 매크로몰레큘, 인포머티브 매크로몰레큘인 누클레익 애시드, DNA나 RNA나 프로틴 같은 경우에는 좀 얘기가 좀 갑자기 또 산으로 가는데요. 어쨌든 그 중에서 어느 게 가장 DNA와 RNA와 프로테인 중에 어느 게 가장 지구상에 먼저 나타났을까? RNA가 태초에 있었다는 의견들이 지배적이죠. 물론 100% 확신하지는 못하지만 진짜 가보진 않았으니까. 하지만 여러 가지 정황 증거를 볼 때 99.999% RNA가 먼저 등장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DNA가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데 쓰이지만 DNA는 일종의 RNA를 개량한 물질이다. 개량한 버전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맞아요. 사실 지구상의 유전 정보 물질로 DNA보다 RNA가 먼저 사용되었지만 RNA는 이 2' OH 여기 1', 2', 2' 탄소에 붙은 OH 때문에 훨씬 불안정하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여기 보면은 전자쌍이 산소의 2' OH의 산소의 전자쌍이 요 3'에 붙은 요 인산 이게 염기들이 쭉 연결된 그런 형태죠. 포스포다이에스터 본드 윗 염기하고 아래 염기. 자기의 같은 당에 2' OH가 3' OH에 연결된 요 인을 공격해 가지고 이런 게 생기면서 이 RNA가 끊어지는 거죠. 그래서 RNA는 알칼리성 용액에서 여기 누클레오필릭 어택 나중에 배우겠지만 친핵 공격하는 게 성질이 훨씬 강해지기 때문에 쉽게 분해가 돼요. 그래서 실험실에서 실험하는 분들 보면은 DNA는 샘플을 그냥 상온에 막 내깔고 두고 뭐 장갑도 안 끼고 실험 연구자들이 막 만지고 그래도 별 깨지질 않아요. 근데 RNA를 다루는 연구자들은 RNA 샘플은 일단 영하 70도에다 보존하고 우리 RNA를 분해하는 효소 같은 것들이 도처에 많이 있어요. 우리 손에도 막 나와 있고. 왜냐하면은 지금 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고 있지만 그 전에도 바이러스에 대한 어택들이 우리 고등 생물에게 많았죠. 그래서 주로 RNA 바이러스들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사실 RNA를 깨는 효소들이 우리 피부에도 많이 분비되고 많이 존재해요. 그래서 RNA를 다룰 때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 하지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겉에 인지질 이중막으로 자기들 RNA를 감추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RNA를 분해하는 RNA즈 효소가 직접 어택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비누로 손을 깨끗이 씻어야 되는 거죠. 자, 이제 2' OH가 있어서 RNA가 유리한 점은 이건 불리한 점이죠. RNA가 불안정한 점이죠. 반면에 이거 우리 메신저 RNA에 그려놓은 건데 폴리 A 테일이 있고 G가 거꾸로 쓰여진 캡을 쓰고 있으면 메신저 RNA죠. 2' OH가 있어서 RNA가 유리한 점은 2' OH의 부분 음전화 여기 뭐 아무래도 약간 폴라하겠죠. 인산기와 서로 밀쳐서 RNA가 배 꼬이는 걸 막아준다. RNA가 막 풀려가지고 막 여기 싱글 스트랜드로 존재하면은 지들끼리 막 이렇게 막 꼬여가지고 막 엉망이 될 수가 있거든요. 지들끼리 막
막 꼬여가지고 풀지도 못할 정도로 이렇게 엉망이 될 수 있는데 요 2' OH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포스페이트하고 서로 밀쳐가지고 아무래도 좀 이렇게 마구 꼬이지 않고 어느 정도 펼쳐질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반면에 DNA는 싱글 스트랜드일 때는 막 꼬일 가능성이 있어서 대부분 DNA는 더블 스트랜드로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 그죠? DNA 더블 스트랜드로 존재하는 이유가 오직 싱글 스트랜드일 경우에 꼬이기 때문만은 아니지만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RNA가 태초의 유전 정보 저장 물질로 사용이 되었지만 2' OH가 있어서 불안정하기 때문에 잘 끊어지기 때문에 2' OH가 없는 데옥시라이보스, 2' OH가 없고 여기가 수소인 데옥시라이보스를 당으로 쓰는 DNA가 등장하여서 대세 유전 정보 저장 물질이 되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DNA에서 라이보스가 아니라 데옥시라이보스, 2' 탄소에 OH가 없는 당이 쓰이는 이유에 대해서 지난 5분 동안 알아봤고요. 또 이번에는 왜 DNA에서는 유라실 대신에 타이민이 쓰일까? 되게 근데 이렇게 안 물어보고 거꾸로 물어보죠. 왜 RNA에서는 타이민 대신에 유라실이 쓰일까? 그렇게 물어보죠. 왜? DNA를 먼저 배우니까 DNA는 ATGC고 RNA는 AUGC라고 그렇게들 배우니까 DNA하고 RNA는 DNA와 다르네. 왜 그럴까? 근데 사실은 이게 아니고 이 질문이 맞는 질문이죠. 왜 DNA에는 유라실 대신에 타이민이 쓰일까? 이게 맞다고 하는 이유는 RNA가 이 세상에 먼저 데뷔했으니까. 그죠? 자, 타이민, 유라실. 차이점은 뭐예요? 거의 똑같이 생겼죠? 오직 여기 메틸 그룹, CH3 그룹이 하나 붙어 있는 타이민이고 없으면 유라실이에요. DNA는 나를 싫어해. 도대체 타이민이 좋은 이유가 뭐야? 메틸 그룹 하나 더 붙어 있는 게 그렇게 좋은가? 이걸 보면은 얘하고 다르게 하려고 일부러 붙여놓은 것 같죠? 맞아요. 예. 뭔가 버전 업 시키려고 다르게 하려고 제일 간단한 걸 붙여놓은 거예요. 그죠? 제일 간단한 거 CH3. 그리고 생체 내에는 메틸 그룹을 트랜스퍼하는 뭐 S아데노신 메타이온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물질들이 많기 때문에 메틸 그룹 붙이고 떼고 붙이고 하는 것은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유라실에다가 메틸 그룹을 붙여가지고 타이민을 만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질문, 왜 DNA에는 유라실 대신에 타이민이 쓰일까의 첫 번째 대답, 여러 가지로 설명들을 하죠. 자, 유라실. 나는 원래 A하고 U하고 결합하죠. A하고 T하고도 결합하고, 그렇죠? 이거는 DNA에서, 이거는 RNA에서. 나는 원래 아데닌하고 결합하는데 간혹 다른 염기와 결합하는 오류가 발생하기도 해. 핵산 복제 과정에서 이게 똑같이 베이스 페어링이 일어나는 A면 T, RNA의 경우에 A면 U, U면 A, G면 C, C면 G 이렇게 반대쪽 가닥을 보고 거기에 상부적인 뉴클레오타이드를 붙여서 새로운 핵산 가닥을 합성해야 되는데 간혹 에러가 발생해요. 아주 낮은 확률로. 그렇죠? 하지만 그게 생길 경우에 메틸 그룹을 붙여서 타이민으로 전환시키면 DNA 이중나선 안에서 포지션이 약간 바뀌어 이러한 오류가 일어나지 않게 되지. 이게 무슨 소리냐? 유라실보다는 타이민이 좀 더 확실한 게 여기 붙어가지고 모양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에러가 좀 덜 난다는 거죠. 에러가 좀 덜 난다. 그렇죠? 무슨 뭐 이러한 무슨 조립식을 만드는데 뭐 얘하고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얘가 조립식 장난감 플라스틱 모델 같은 걸 뭐 건프라 같은 걸 만드는데 여기다가 뭐 요걸 이렇게 끼워서 해야 되는데 이게 여기 들어가는 게 뭐 여기도 들어갈 수 잘못 여기다 들어갈 수 있다. 억지로 꾸고 되면 들어가겠죠. 근데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여기다 뭐 이런 걸 하나 달아 놓으니까 여기에는 딱 맞는, 여기 만약에 이렇게 생겨서 여기는 맞는데 여기는 이게 있어서 안 들어가더라. 뭐 이런 식. 비유가 뭐 나쁘지 않은 것 같네요. 그죠? 자, 그래서 포지션이 약간 바뀌어 이런 오류가 일어나지 않게 되지. 첫 번째, 즉 유라실을 버전업 시켜서 여기다 메틸 그룹을 붙여서 타이민을 만들면은 베이스 결합에서 정확도가 향상한다. 그렇죠? 초기 유전 정보였던 RNA에서 DNA로 진화하면서 오류 발생이 적은 타이민을 사용하는 게 여러모로 나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려 한다. 우리의 네이처시죠. 마더 네이처. 사이언티스트는 가시라고 잘 안 그러죠. 마더 네이처.
나는 RNA 시대에는 쓰이다가 팽당했다. 유라실. 자, 첫 번째 대답 말고 두 번째 대답도 있어요. 자, 산화적 탈아미노화, oxidative deamination,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생화학 반응이죠. 여기 꼭 이 베이스뿐만 아니라 아미노산에서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자, 또 다른 염기인 사이토신이 여기 등장해요. 사이토신. 사이토신의 산화적 탈아미노화, oxidative deamination. 아민 그룹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여기 있는 아민 그룹이 떨어져 나가면서 deamination, 그럼 뭐가 떨어진다는 뜻이죠? 탈. 그렇죠? 아민 그룹이 떨어져 나가면서 거기 대신에 산소가 붙는다. 자, 아민 그룹이 떨어져 나가면서 거기 산소가 생겼죠. 사이토신이 oxidative deamination에 의해서 유라실로 전환되는 과정이 세포 내에서 비교적 자주 일어난다. 산화적 탈아미노화는 DNA에서 종종 일어난다. C에서 U로 바뀐 염기를 제거해주지 않으면 돌연변이가 생겨서 암과 같은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 자, DNA 이중 나선이 있는데, 그렇죠? 여기 C가 있으면 이쪽에 뭐가 있을까? G가 있겠죠. CG. 그런데 이게 간혹 이 C가 산화적 탈아미노화, oxidative deamination에 의해서 얘가 유라실로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간혹 어떤 놈들이 가끔씩 이렇게. 그런데 이게 나중에 이게 만약에 유라실이 원래 DNA도 쓰였다면은 그걸 고치러 이 엔자임이 왔어요. 이거 망가졌네 하고 엔자임이 이거를 빼내려 왔어요. 이렇게 플라이어, 벤치 같이 생긴 엔자임이 와서 그걸 빼내고 새롭게 여기 G하고 결합하니까 C를 집어넣으려고 왔는데 이게 원래 U가 들어있으면은 DNA에 원래 U가 본디 쓰였다면 원래 DNA에 있던 U가 맞는지 여기 G가 틀리고 여기가 오히려 A가 돼야 되는지 어느 쪽이 맞는지 알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자, C하고 G하고 페어링 하고 있는데 산화적 데아미네이션에 의해서 이게 C가 U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억지로 이상한 페어링을 하고 있어요. 잘 모르겠는 페어링을.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가 잘못된 놈이니까 와서 고쳐야 되는데 만약에 유라실이 오리지널리 원래부터 DNA에 계속 쓰였다면 DNA에 ATGC가 아니고 AUGC였다면 얘가 원래부터 있던 놈인지 얘가 원래부터 있던 놈인지 알 도리가 없죠. 그죠? 얘를 떼어내고 C로 바꿔야 될지 아니면 얘를 떼어내고 A로 바꿔야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이 돌연변이를 고치려면. 그래서 DNA에서 U 대신 T를 쓰기 시작했다는 거죠. 왜? U는 DNA에 없으니까 DNA에 유라실이 나타나게 되면은 얘는 돌연변이가 아니라 이 산화적 탈아미노화에 의해서 C가 U로 변한 거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자, 유라실이 원래 DNA에서도 쓰였으면 사이토신이 산화적 탈아미노화에 의해 전환된 유라실과 구별할 수 없다. 그죠? 그래서 DNA에는 유라실이 안 쓰인다. 이게 말이 돼? 자, U는 원래 DNA에 없는 거잖아. 잘라내 버려야지. 자, 그래서 유라실을 DNA에서 뽑아내는 엔자임 효소가 있어요. 유라실 DNA 글라이코실레이즈, 글라이코시딕 본드를 잘라버리는 거죠. 진화가 미래를 예측해서 일어날 수 있나? 나중에 DNA가 이런 물질로 쓰이게 되면은 유라실 대신에 타이민을 써야지. 왜? 타이민을 계속 유라실을 계속 쓰게 되면은 그 유라실이 사이토신이 옥시다티브 데아미네이션에서 생긴 유라실인지 아닌지 알 수 없으니까. 그럼 미래를 예측해서 과연 진화를 할 수 있을까? 그렇죠?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도록 하세요. 자, 매크로몰레큘 합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배워볼게요. 지금까지 이제 탄수화물, 그리고 지질, 그리고 단백질, 핵산에 대해서 다 배웠고, 그 중에서도 특히 탄수화물과 그리고 단백질과 핵산은 모노머들이 폴리사카라이드 탄수화물의 경우에는 뭐 주로 글루코스, 뭐 N아세틸 글루코스 아닌 그런 단당류들이 쭉 연결되어서 다당류가 되는 것이고, 그죠? 그리고 아미노산이 쭉 연결되어서 아미노산이라는 모노머 단위체가 쭉 연결돼서 단백질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누클레오타이드라는 모노머가 쭉 연결되어서 DNA나 RNA 같은 핵산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러한
모노머들이 단위체들이 연결되는 방식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폴리머라이제이션. 폴리머가 되는 과정이죠. 모노머들이 폴리머라이가 되는 과정. 그래서 폴리머라이제이션의 기본적인 원리를 배워보자. Always 항상 synthesized by the stepwise. 한 단계 한 단계 두 단계. 뭐 한꺼번에 쭉 이것들이 흩어져 있다가 에이 모르겠다고 쫙 하고 연결돼가지고 갑자기 쭉 연결되는 게 아니라 동시에 아니죠.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연결이 된다. 그리고 걔네들을 이 모노머들은 비슷하거나 아니면 동일하다. 아미노산은 20개 종류가 있고 비슷하게 R그룹만 빼면 다 비슷하죠. 뉴클레오타이드도 뭐 RNA 경우도 4개, DNA 경우도 4개가 있죠. 카보하이드레이트, 뭐 셀룰로즈나 스타치를 이루는 글라이코젠을 이루는 것들은 다 동일한 모노머죠. 글루코즈,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the addition of each monomer, 하나의 모노머가 들어갈 때마다 removal of water molecule, 물 분자가 하나씩 빠진다. 이걸 우리가 축합 반응, condensation reaction이라고 불러요. condensation reaction, 그죠? 그래서 대개 이 속에서 H하고 OH가 빠지면서 H2O를 만들겠죠. 하나 더 큰 긴 폴리머가 생기면서 물 분자가 빠지는 게 condensation reaction. 자, 그럼 condensation reaction의 반대 반응은 뭐겠냐? 물 분자가 빠지면서 두 개가 연결되어서 폴리머가 길어지는 거. N개짜리 모노머를 가지고 있던 폴리머가 N 플러스 1개짜리 모노머를 가지고 있는 폴리머가 되는 반응, 물 분자가 빠지면서 이렇게 되는 반응을 condensation reaction, 축합 반응이라고 했죠. 물 분자가 빠지니까 결합될 때는, 반면 잘라질 때는, 분해될 때는 물 분자가 들어가면서 분해될 것 같지 않아요? 그렇겠죠. 이 반응의 역반응을 생각해 보세요. 물 분자가 들어가야겠죠. 물 분자가 들어간다. 물을 가한다. 그래서 가수 분해라고 하죠. 가수 분해. 그죠? 여기 역반응. 물 분자가 들어가면서 쪼개지는 반응. 그죠? 이 반응의 역반응. 물 분자가 들어가면서. 가수 분해. 하이드롤라이시스. 이 글씨를 그릴 때마다 이렇게 막 쭉쭉 위로 올라가는데, 자, 써볼게요. 보여드리려니까 안 되네. 이게 싸구려 2만원짜리 태블릿을 써서 그런 줄 알았더니 이게 파워포인트의 버그인 것 같아요. 다른 프로그램에서 안 그러더라고요. 자, 모노머는 must be 근데 중요한 게 이제 모노머들이 결합할 때 또 하나의 법칙이 있어요. 모노머들은 반드시 activated form, 활성화된 폼으로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은 뭐든지 반응이 일어나려면 에너지가 필요하죠. 여러분들이 뭐 레고 블락 아니면 뭐 건프라 같은 걸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밥 쫄쫄 굶어가지고 손가락 움직일 힘도 없는데 그게 되겠어요? 뭐 장염 같은 게 걸려가지고 한 3일 동안 굶어 본 경험이 한두 번 있었을 텐데, 그러면 정말 손가락도 움직이기 힘들죠. 그래서 뭔가를 움직여서 뭔가를 일을 하려면은, 플라스틱 모델을 만들려면은, 레고 블락을 조립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에너지가, 우리는 레고 블락은 우리 손가락 근육에 의해서 서로 붙어가지고 모델이 만들어지지만, 이 분자들은 누가 와서 손가락이 와서 이렇게 분자들을 붙여주는 게 아니죠. 에너지가, 그래서 우리가 레고 블락을 만들 때는 우리 손에 있는 에너지가 레고 블락을 갖다 붙여가지고 커다란 모양을 만들지만, 얘네들은 블락 자체가 지들끼리 결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에너지가 이 분자 모노머 자체에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 얘기예요. 이 모노머들은 반드시 활성화된 형태야만 한다. 그래서 condensation reaction, 축합 반응이 일어나기 전에 모노머들은 활성화되어야 한다. 그래서 활성화를 어떻게 시키냐? Activation usually involves, 이런 활성화들은, 모노머의 활성화들은 항상 모노머에다가 어떠한 캐리어 몰레큘을 붙여가지고 액티베이트 모노머를 만든다는 거죠. 액티베이트 모노머. 자, 유치원생들이 쭉 있어요. 그래서 줄줄이 손을 잡고 서봐. 손 잡는 것도 요즘 같은 코로나 사태는 참 이게 표현하기가 좀 그러네요. 그죠? 근데 애들이 지들이 알아서, 유치원생들이 알아서, 아무 생각 없는 애들이 손을 잡을까? 안 그러겠죠? 당연히 여기 유치원 선생님들이 한 명씩 가가지고,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가서 얘들아 손 잡아라 한 명씩 이렇게 붙어가지고 가이드를 해줘야겠죠. 그걸 캐리어 몰레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유치원생 모노머들에게 서로 결합할 수 있는 에너지, 동기를 부여시키는 거. 그래서 에너지 to couple the monomer, 모노머를 커플시키기 위한 에너지는 provided by ATP 혹은 ATP,
ATP가 우리 생체 내에서의 일종의 커런시, 돈과 같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고분자죠. 고에너지 분자죠. GDP가 쓰이는 경우도 있고 UTP가 쓰이는 경우도 있어요. 얘네들이 다 비슷한 뉴클레오타이드들이 다 이러한 뉴클레오타이드들이 헥산의 구성 성분인 모노머이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내는 좋은 에너지원 고분자 몰레큘이다. 그래서 ATP 또는 ATP와 비슷한 하이 에너지 컴파운드 고분자 몰레큘이 이런 데 쓰인다는 거죠. 자, 그리고 매크로몰레큘 합성의 또 하나의 법칙은 왜냐하면 그들이 합성되는 방향에 따라서 매크로몰레큘 거대 분자들은 inherent 안에 내재된 방향성이 있다. 전철 같은 거 앞뒤 없는 전철 뭐 이리로 갔다 저리로 갔다 하는 것 같지만 보면 앞하고 뒤가 있는 것도 있어요. 없는 것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앞쪽 폴리펩타이드의 경우는 이쪽이 앞쪽에 N터미널, 뒤쪽에 C터미널. 이쪽이 화학적으로 다르죠. 이쪽에 NH3가 나와 있고 이쪽에 뭐가 나와 있죠? COOH가 나와 있죠. 그죠? 그리고 헥산의 경우에는 5' to 3'. 3' 뭐가 있어요? 3' OH가 있고 5'엔 5' 포스페이트가 이렇게 붙어 있죠. 그죠? 그죠? 양쪽이 다르다. Two ends of polymer chain are chemically different. 화학적으로 서로 다르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polymerization은 항상 involves activated monomer, 활성화된 모노머가 필요하고 그리고 ATP와 비슷한 에너지가 필요한다. 그리고 캐리어 몰레큘이 작용을 한다. 그래서 보시면은 나중에 뭐 생화학 같은 거를 배우실 때 이 글루코스가 쭉 연결되어 가지고 여기 스타치나 글라이코젠이 만들어지는데 글루코스가 그냥 연결되는 게 아니에요. 뭐 UDP, 뭐 ADP 이러한 뉴클레오타이드들의 에너지를 필요로 해요. 그때 가서 공부하시도록 하세요. 자, 그래서 매크로몰레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스토리지하고 스트럭처럴. 이건 그냥 저장해 놓는 거죠. 당이 많이 남아돌면 혈당에 글루코스 많이 남아돌면 쭉 연결해서 글라이코젠으로 만들어서 우리 간에 저장해 놓고 식물의 경우 글루코스가 많이 남아돌면 셀룰로즈나 스타치로 저장해 놓고 셀룰로즈는 구조적 식물의 단단한 줄기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 데 쓰여서 식물이 잘 설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리고 스토리지, 스타치 식물의 경우에는 전분의 형태로 저장해 놓는다는 거죠. 자, 액티베이팅 모노머기 나와 있죠. 캐리어 몰레큘이죠. 캐리어 몰레큘 딱 와서 이렇게 연결하고 빠지고 캐리어 몰레큘 다시 빠지고 캐리어 몰레큘이 얘를 활성화시키면서 데리고 가는 거죠. 그죠? 보시면 모노머인데 여기 ATP 에너지가 쓰이면서 캐리어 몰레큘이 여기 붙는다. 그래서 캐리어 몰레큘이 두 개의 액티베이팅 모노머가 서로 결합하는데 물이 빠지면서 캐리어 몰레큘도 하나 빠지게 되죠. 처음에 여기 들어왔던 놈 하나 빠지고 여기 하나 붙어 있고 또 하나 연결되면서 이런 식으로 캐리어 몰레큘이 새로 들어온 놈에서 빠지고 고정권 남아있고 이런 식으로 쭉 연결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단백질 합성이나 그리고 셀룰로즈나 스타치, 글라이코젠 등의 다당류 합성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형태다. 그런데 센스 있는 분들은 아시겠죠? 당하고 단백질은 그런데 캐리어 몰레큘이 따로 존재하는데 헥산의 경우에는 누클레오타이드 자체가 모노머와 캐리어 몰레큘 역할을 동시에 해요. 왜? DNA의 경우엔 DNTP, RNA의 경우에 NTP. NTP 그러면은 뭐 GTP, CTP, UTP, ATP, DNTP 그러면 GTP, CTP, TTP, ATP를 얘기하는 거죠. 얘네들 자체가 모노머이면서 동시에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캐리어 몰레큘이기 때문에 그죠? 그 얘기가 여기 써 있어요. 자, 단백질 합성할 때 아미노 애시드 are linked to carrier. 캐리어가 뭐냐 이 경우에 transfer RNA. 그래서 transfer RNA가 라이보솜에서 여기 mRNA에다가 정보대로 단백질을 합성하는데, 그렇죠? 여기 transfer RNA가 여기 아미노산 하나씩 갖고 들어오죠. 근데 이 transfer RNA, 빈 transfer RNA에 아미노산을 갖다 붙이는데 이때 사실 ATP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렇죠? 캐리어가 transfer RNA이고 sugars 당의 경우에는 폴리사카라이드 만들 때 ADP 혹은 UDP에 결합해서 쓰인다. 얘네들이 캐리어 몰레큘이죠. 하지만 헥산의 경우에는 nucleotides themselves, 누클레오타이드 자체가 하이 에너지 몰레큘이다. ATP, GTP, TTP, CTP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러한 몰레큘들이 만들어지는데 과연 어떠한 원리대로 만들어질까? The information required to specify the folding of macromolecule. macromolecule이 예를 들어서 아미노산 같은 경우에 쭉 연결돼서 폴리펩타이드 온 다음에 애들이 랜덤하게 폴링 되는 게 아니라 어떠한 내재된 그러한 법칙에 의해서 접혀져 가지고 접힌다는 말이 꼭 우리는 종이 접기만 생각하는데 마땅한 번역이 없어요. 폴드, 그죠? 이렇게 폴드 그러면 갤럭시 폴드가 접히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데 2차원적으로 접히는 것뿐만 아니라 3차원적으로 접히는 것도 우리가 폴드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도 규칙이 있다. 가장 대표적인 규칙 뭐라고 그랬어요? 단백질 얘기할 때, 단백질 3차 구조 얘기할 때 하이드로포빅한 것들은 안으로 감추고 하이드로필릭한 것은 바깥으로 낸다고 그랬죠. 그죠? 그런 것도 있고 지네들끼리의 인터랙션, 레지두들끼리의 장기들끼리의 상호작용도 중요하다 그랬죠. 자, 그래서 좀 더 복잡한 구조를 만들 때 그러한 정보는 어떻게 접힐 것인가의 정보는 어디에 있다? 바로 이 폴리머 자체에 내재되어 있는 거죠. 이게 어떠한 모노머가 있느냐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어떤 형태로 폴딩이 될지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단백질 얘기를 여기서 주로 하는데 많은 단백질들은 셀프 어셈블, 혼자서 3차원적인 구조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아미노 애시드가 쭉 연결된 경우 방금 만들어진 것은 우리가 단백질이라고 부르지 않고 우리가 폴리펩타이드라고 불러요. 폴리펩타이드는 날 것이죠, 날 것. 걔네들이 제대로 접혀야지 우리가 비로소 단백질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능이 있는 단백질이 되려면은 이러한 리니어 폴리펩타이드 체인들이 must coil and fold, 제대로 꼬이고 제대로 접혀가지고 in a very precise and predetermined manner, 굉장히 정교하고 미리 정해진 각본대로. 여러분들이 뭐 플라스틱 모델 같은 걸 만들 때 그 매뉴얼을 보고 플라스틱 모델 같은 걸 좀 잘 안 만들어서 감이 안 오신다면 땡케아에서 조립식 가구를 사와가지고 집에서 만들 때 거기 보면은 아주 유니버셜하게 인스트럭션이 잘 써있죠. 써있지 않고 그림으로 그려져 있죠. 아주 전세기 랭귀지인 만화로서 그려져 있죠. 그림으로. 근데 그 인스트럭션대로 안 하고 순서를 막 반대로 한다든가 그 보기 귀찮아가지고 대충 감으로 만들다든가. 저도 그런 적 많아요. 아, 귀찮아서 비슷한 생긴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안 될까 그러다가 다 풀고 처음부터 다시 조립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단백질 접히는 것도 이렇게 predetermined manner, 이미 정해진 순서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이게 뭐 먼저 팔이 뭐 일로 여기가 먼저 들어가고 그다음에 얘가 일로 들어가서 어떻게 되고 그죠? 이런 식으로 다 정해진 순서가 있다는 거죠. spontaneity of polypeptide folding, 여기 보라색이 폴리펩타이드예요. 그래서 네이티브 몰레큘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이죠. 자, 빨간 게 핑크색이, 마젠타 색깔이 우리가 메신저 RNA이고 여기 주이드 그린, 옥색이라고 하죠. 옥색이 라이보솜이에요. 라이보솜이 딱 붙어가지고 보라색의 폴리펩타이드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아미노산이 쭉 연결되고 점점 길어지는 거죠. 길어지면서 채 완성이 되지 않았을 때, 폴리펩타이드가 채 완성이 되지 않았을 때 이미 얘네들끼리 이러한 다이설파이드 본드 같은 이러한 최종적인 3차 구조를 만들기 위한 이런 인터랙션들이 이미 일어나고 최종적으로 이런 형태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마치 우리가 그 그림 물감을 갖다가 팔레트 위에 짜면은 막 이것들이 랜덤하게 이렇게 막 꼬이게 되는데 단백질이 라이보솜에서 짜져 나오는 과정이 이것과 상당히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완전히 다르다. 얘는 랜덤하게 짜지는데 랜덤하게 짜지고 어떨 땐 이렇게 짜지고 어떨 땐 이렇게 짜지고 그죠? 어떨 땐 이렇게 짜지고 지멋대로인데 얘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딱 정해져 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존재해야지만 활성화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다가 우리가 디내추레이션을 시킬 수 있죠. 디내추레이션, 단백질의 디내추레이션, 변성을 시키는 거죠. 다이설파이드 본드, 시스테인 사이에 다이설파이드 브릿지를 이렇게 노랗게 형성하고 있는데 왜 노랗게 그렸을까? 황이 노라니까. 얘를 갖다가 환원시키면 환원 조건 안에서 환원시키면 실험적으로는 뭐 베타 머카프토에탄올 실험실에서 많이 쓰는 거죠. 단백질을 연구하는 분들 베타 머카프토에탄올 이거 뭐 있더라. 다이티오트레이톨, DTT 이런 것들 많이 환원제로 쓰게 돼요. 환원시키면은 다이설파이드 본드가 다 SH로 끊어지면서 바이바이 서로 끊어지게 되죠. 이렇게 디내추럴드 몰레큘
변성된 단백질이 되는데 다시 이러한 산화시키는 조건으로 다시 가게 되면 여기 다이설파인 브릿지가 다시 생기면서 원래의 형태로 가게 되죠. 그래서 단백질의 디내추레이션, 리내추레이션이 어느 정도는 리버서블하다. 어느 정도는 리버서블하다. 하지만 항상 100% 리버서블한 건 아니다. 그래서 변성과 리내추레이션, 다시 원래의 형태로 들어가는 과정이 항상 완벽한 것만 아니어서 자꾸 변형을 시키다 보면 단백질이 망가지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것도 뭐 동영상이니까 그냥 나중에 보시도록 하세요. 자, 여러분들 고기 굽는 거 어저께는 제가 저기 금호동, 성동구 금호동에 가서 고기를 먹었는데 이거는 소고기 같죠? 1인분에 한 이거 뭐 200g에 뭐 싼 거 28,000원, 32,000원? 네, 저는 어제 돼지고기 1인분에 11,000원짜리를 먹고 왔어요. 똑같은 가게가 저기 신사동, 강남구 신사동에도 있는데 거기는 13,000원, 우리 성동구 금호동은 11,000원. 그리고 성동구 금호동의 분위기도 훨씬 좋죠. 물론 젊은 학생 여러분들은 신사동을 더 좋아하실 수도 있겠지만 젊은 분들이 많으니까 저희는 젊은 학생들이 많은 데 가면 별로 음식 맛이 안 나더라고요. 역시 아재는 할 수 없어, 그죠? 어쨌든 이 고기 그림을 왜 보여드리냐 하면은 고기를 뭐 구워 먹어야지 소화가 잘 된다고들 하죠. 뭐 육회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육회 같은 거 먹으면 소화가 안 된다고 막 그런 이유가 고기를 이루는 단백질들이 이렇게 네이티브 컨포메이션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다 열을 가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단백질이 디내추레이션 되면서 풀리게 되겠죠. 고기를 구우면 열을 가하면 풀리게 되겠죠. 단백질이 소화한다는 건 뭐야? 우리가 먹으면 우리 몸에 소화 요소들이 단백질에 붙어가지고 단백질을 자르죠. 그런데 단백질이 이렇게 원래 상태대로 있으면은 날고기에서 원래 상태대로 있으면 소화 요소들이 안까지 깊숙이 들어가기가 힘들겠죠. 단백질이 풀려져 있어야지 좀 더 자르기가 쉬울 테니까. 디내추레이션 된 변성된 단백질들을 좀 더 소화하기가 쉬워서 날고기보다는 구운 고기가 더 소화가 잘 된다는 얘기가 그 얘기죠. 그죠? 자, 그래서 단백질 폴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를 들으면서 알아봤고, 몰레큘라 샤페론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몰레큘라 샤페론, 혹은 뭐 어떤 사람은 뒤에다 요 IN을 붙여서 샤페로닌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샤페론이란 말이 좀 더 정확한 말이에요. 어떤 대부분의 단백질들은 혼자서 아이들이 혼자서 이제 키우다 보면은 혼자서 이불도 개고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도 하고 옷도 잘 갈아입기도 하는데 그러기 되기까지 좀 시간이 오래 걸리죠. 대부분 다 성인이 되면서 혼자 다 자기 일을 할 수 있는데 단백질도 대부분의 단백질은 혼자서 남의 도움 없이 잘 3차원적인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접힐 수 있는데 폴딩될 수 있는데 어떠한 단백질은 절대 혼자 못하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단백질들이 있어요. 뭐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겠죠. 그죠? 마찬가지로 소수의 단백질들은 다른 단백질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제대로 접히는 단백질들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 도움을 주겠냐? 역시 단백질이죠. 단백질이 접히는데 다른 단백질의 도움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다른 단백질의 폴딩, 접힘을 도와주는 단백질을 우리가 특별히 몰레큘라 샤페론이라고 불러요. 몰레큘라 샤페론. 그래서 랩 컨디션이 무슨 소리냐? 실험실에서는 우리가 어떤 단백질을 갖다가 뭐 열을 가한다든가 아니면 뭐 pH를 변화시킨다든가 아니면 뭐 산화 환원 조건을 바꾼다든가 해서 단백질을 다시 이렇게 풀었어요. 그런데 이걸 다시 원래의 조건을 만들면은 제대로 리내추레이션 원래의 형태로 돌아와야 되는데 안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왜? 실험실 안에는 이 테스트 튜브 안에는 세포 안의 경우와 다르게 이 실험실 테스트 튜브 안에는 이 단백질의 폴딩을 도와주는 몰레큘라 샤페론이 없다는 거죠. 몰레큘라 샤페론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너 망가졌구나. 너 망가졌구나. 도와줘야겠다. 와서 폴딩을 도와줘야 되는데 몰레큘라 샤페론 이런 애가 튜브 안에는 시험관 안에는 없기 때문에 안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러한 건프라를 만드는데 굉장히 힘들죠, 그죠? 뭐 이런 건 그래도 쉬운 편인데 예전에 플라스틱 모델 같은 거 정말 만들기 힘든 거 있었어요. 이걸 자꾸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때 저 혼자 저 어렸을 때 이런 걸 많이 만들고 놀았는데 왜 그때 컴퓨터 게임도 없고 그랬으니까 너무 만들기 힘들어가지고 아예 동생 불러가지고 야 요즘 잡고 있어 내가 요즘 이렇게 할게 이렇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도 있었죠.
그게 바로 몰레큘러 샤페론이 필요한 이유죠. 그래서 샤페론 필요 없이 혼자서 셀프 어셈블리하는 단백질을 우리가 스트릭트 셀프 어셈블리하는 단백질이라고 부르고, 어시스티드 셀프 어셈블리, 누군가 도와준, 즉 몰레큘러 샤페론이 필요한 어셈블리를 우리가 어시스티드 셀프 어셈블리라고 불러요. 자, 샤페론은 많이 알려진 게 HSP60, HSP70 이런 단백질들이 있어요. 자, HSP는 무슨 약자냐? HSP Heat Shock Protein. 이게 왜 그러냐면은 어떠한 세포에다가 열을 가하게 되면은 이 HSP60이나 HSP70과 같은 샤페론, 히트쇼크 프로테인이 많이 증가해요. 왜 그럴까? 아시는 분은 아시겠죠? 열을 가하면은 다른 단백질들이 많이 변성돼서 망가질 테니까 걔네들을 고치기 위해서 HSP나 HSP70 같은 히트쇼크 프로테인, 샤페론이 많이 발현되는 거겠죠. 그래서 히트쇼크에 의해서 많이 생겨난다. 그래서 우리가 히트쇼크 프로테인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 그래서 폴딩, 마크로몰레큘 폴딩의 중요한 것들, 이거 단백질 3차 구조할 때랑 비슷해요. 그렇죠? 코발렌트 본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다이설파이드 브릿지를 만드는 것. 또한 하이드로젠 반드, 판데발스 인터랙션, 하이드로포빅 인터랙션. 그래서 단백질 폴딩뿐만 아니라 다른 분자들이, 다른 매크로몰레큘 거대 분자들이 제대로 된 3차원적 구조를 만드는데 이런 인터랙션들이 필요하다. 자, TMB, 토바코 모자이크 바이러스, 담배 잎에 기생하는 바이러스죠. 이러한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전자현미경으로 본 사진이죠. 이게 만들어지는 과정이 굉장히 셀프 어셈블리의 대표적인 케이스다. 이 바이러스는 컴플렉스 오브 누클레익 애시드, 핵산하고 단백질 그래서 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들이 가만 시험관에 섞어줘도 저절로 저런 형태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TMV, 토바코 모자이크 바이러스의 경우 로드라이크 파티클, 길다란 짝대기 같은 파티클, 좀 전에 사진에서 봤던 거 이런 거. 이거 싱글 RNA 스트랜드가 이렇게 있고 주변에 단백질들이 이렇게 막 모여가지고 이러한 멀리서 보면은 이러한 짝대기 같은 형태를 만들게 된다. 2130 카피, 숫자는 중요하지 않죠. 콧 프로테인, 껍질 단백질들이 주변에 모여가지고 RNA 주변, 스트랜드 주변을 둘러싸가지고 이런 형태를 만들게 되는데, 이제 안에 빨간 건 RNA이고 노란 거는 단백질이죠. 이게 저절로 이렇게 일어난다는 거죠.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그럴까? 이 단백질, 노란 단백질 하나를 보면은 어떨까? 이 안에는 하이드로포빅한 게 있어가지고 안으로 뭐 가려고 그러겠고, 그래서 뭐 DNA 결합한, 아니면 뭐 DNA, 이 RNA에 결합하는 뭐 특별한 뭐 모이트가 있다든가, 그리고 바깥쪽은 물하고 친해서 가만히 섞어놔도 이런 형태가 저절로 생긴다는 거죠. 그렇죠? CTMB가 만들어지는 것은 quite complex하다. 그래서 interaction with the central RNA molecule. 그래서 conformation이 잘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게 뭐 볼게요.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이러한 과정으로 이건 뭐 참고만 하세요. 이런 식으로 어쨌든 이게 저절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저절로, 그죠? 그래서 뭐 동영상이 있는데 자 여기까지만 하도록 할게요.